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더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금 코스닥 지수 9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90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좀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하락을 딛고 지금 보합권까지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난주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주 같은 경우는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로 봤을 때 어제 지수 최저점이 4,066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4,065포인트로 중심으로 상하 변동성 한 105포인트로 변동성을 가져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하단 부분 3,960포인트, 그다음에 상단 저항선은 4,170포인트까지 좀 상승이 열려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과 오늘에서 봤을 때 4,065포인트가 지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상방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요. 오늘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외국인 집중적인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와 금융업종, 증권주에 대한 외국인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시장의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기를 앞두고 상방 쪽에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업종이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이끄는지를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집중과 회피 섹터입니다. 지주사 가지고 오셨고요. 회피드 소비재인데 지주사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지주사, 금융, 은행, 증권 쪽에 대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주사에 집중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25%로 좀 완화될 걸로 전망이 나오면서 지주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량한 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우량한 좀 계열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 강세 보이는 가운데 최대 주주는 SK스퀘어나 네. SK가 강세 흐름을 보였고, 그다음에 전력기 관련 효성 중공업 필두로 해서 강세 보이는 가운데 효성도 지난주 신고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번 더 좀 네. 기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과 마찬가지로 한화,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서는 LG까지 지주사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우량한 계열사에 대한 지분법에 대한 이익과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1월과 12월에는 이제 배당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주사들에 대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서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우량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지주사를 집중 섹터로 정했습니다. 예. 네, 한민재 부센터장님께서는 그때 효성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효성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량한 굵직굵직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말씀대로 지금 연말 시즌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까지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회피는 소비재 가지고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이나 금융,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제약도 섹터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네. 좀 분산되고 있는데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조금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화장품주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기보다는 시장의 수급 자체가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중심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시 비중을 좀 줄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말 앞두고 배당 관련한 종목군 중심으로 포트를 좀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실적 발표한 이후 오늘 게임주가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지스타 2025가 11월 13일부터 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일단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 여부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스타 2025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포트를 좀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포트폴리오 비중은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을 보니까요. 지난주에 비해서 반도체의 비중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10에서 20%로 확대하셨고 반도체랑 조선기자재, 전력기기, 방산, 지주사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조선기자재 쪽은 또 비중을 축소하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뭐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비중 축소한 이유는 일단은 뭐 실적이나 성장성이 좀 낮아진다기보다는 향후 지금 미국의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부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사들에 대한 발주에 대한 FID 의사결정이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0월 FOMC에서 지금 금리 인하가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시장의 수급이 좀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시장에서 좀 시세를 낸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부재한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사 쪽에 대한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조선 쪽에 대한 발주 물량은 좀 감소했지만은 기존에 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발주가 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9년도부터 추가적인 LNG 발주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규제로 인해서 중국 쪽 선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좀 감소하는 가운데 이제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는 14%에서 21%로 지금 시장 점유율도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내년도에 대한 그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FLNG나 LNG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전반적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좀 편입하면은 주가가 좀 재미없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같은 비중을 가지고 가십니다. 전력기기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이 200만 원 아래일 때부터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력기기 대응 전략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전력기기 관련 업종은 이제 반도체와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뭐 전력기기도 글로벌 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가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한 2배 정도 수주를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과 이익 성장세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와 내년도를 봤을 때 일단 북미 시장 쪽에 대한 고수익성, 초고압 변압기나 차단기, 배전기기 등 미국 시장에 대한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 관련해서 뭐 효성중공업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67%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45%, LS 일렉트릭은 한 30% 정도 가져가고 있어서 향후 미국 쪽에 대한 수익성 부분으로 봤을 때는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 종목은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와 반도체 그리고 조선기자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선과 관련해서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뭐 조선 업종, 그다음 지주사 관련해서 HD 한국조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미포, 그다음에 HD 현대삼호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자회사 현대 3호 같은 경우는 상선 쪽에 대한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은 꾸준하게 이익이 턴어라운드하면서 내년도 실적 개선이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합병을 통해서 이제 특수선이나 군함 쪽에 대한 방산 쪽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주사이면서 조선업 에 속하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노후된 스팀 터빈에 대한 교체 발주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지금 그러면 11월장, 12월장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어떤 섹터에서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좀 시장에서 단기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좀 하락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단기 추세선을 회복하면서 기판 관련주들은 오늘 강세입니다. 대덕전자
강세를 나타나고 있고, 심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미스가 났지만은 또 강하게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SIC, 주문형 반도체 관련해서 좀 기판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로 나타나고 있고, 네트워크 쪽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고객사 구글에 대한 1차 벤더 업체로서 일단은 고수익적인 그 MLB 신제품에 대한 수요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모멘텀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판 수요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백드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한 상승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수페타시스에 좀 매수가 쏠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만큼 주가 흐름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